안녕하세요. 좀 쉬다가 보니까 계속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녹음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옥파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여인, 한국의 정치권을 여야 관계없이 마구 흔든 이 여성이 채널 A의 하종대 앵커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과 나란히 앉아서 팥빙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팥빙수가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었대요.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면 이런 짓을 못하죠. 공적인 관계라면 이런 식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 한 그릇에서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애인 관계라든가 아주 친하지 않으면 침을 섞는 이런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옥파라는 여자는 미인계 플러스 돈도 뿌렸겠죠. 뭐 6천억 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잡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자 뉴스에는 국힘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 이준석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니투데이라는 거는 정부 쪽 그런 쪽 스피커입니다. 머니투데이가. 그리고 뭐 미래한국 이거는 여시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란 사람은 노무현 장학생으로 하버드대에 보내져가지고 공부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하태경 같은 사람은 문익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준석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본 결과 뭐 SNS에서 이런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준석 아버지가 있는 게 중국 기업 넥스트 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 화장품 회사를 사들여가지고 일종의 이익금을 횡령했다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중국 기업 넥스트 아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연관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아버지가 중국계 뭐 화교 출신이라는 썰도 있어요. 이거를 좀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준석이라는 사람 말이죠. 박근혜 키드로 내세운 그런 인물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잘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SNS에서 보니까 이 이준석은 주로 컴퓨터 게임에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선거 사무실에서 계속 게임만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오히려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 연구소라는 데서 1,005명을 대상으로 1,004명이었던 것 같은데 왜 1,005명이 됐는지 몰라도 아주 굉장히 적은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신뢰도 면에서 그 응답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3%라면 100명 중에 3명이 대답한 겁니다. 무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차가 심한 것,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1등을 했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그 여시제 측에서 이런 식의
조사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 조사로.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대선을 치를 때 전자투표를 하겠다는 쪽이 여시제 쪽입니다. 2020년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또 여시제 사람 또는 친문적인 이준석 뭐 비록 박근혜 키드라 그러지만 박근혜 시대와 여시제와 사이는 또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도 사실은 상당히 그 글로벌라이징 그러니까 세계 통제와 쪽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중 FTA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1대1로 투자 관련 투자은행에 가입하게 돼요. 한국이. 그리고 여시제가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이라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한통속이 돼가지고 친중적인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박근혜의 책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그렇게 구속시켜 버리고 지금 친중 일색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여시제가 출범했을 때가 2015년인데 거기 간담회에 나타난 사람들은 안희정, 남경필, 나경원과 더불어 김동연이라는 뭐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씨가 유난히 김종인 이 경제부총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김종인이라는 인물도 지난번 제가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여시제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요새 보면은 박상학을 내세워가지고 그 미 국방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북한 인권을 내세우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미국 민주당 쪽이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상학 이 사람은 과거에 김일성 사회주의 노동자 청년 연맹 선전지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우습죠?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우습다, 놀랍다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과거에 이런 선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한에 내려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정반대 입장에서. 이거는 뭐 남북 문제 해결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는 굉장히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이든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댓글이 놀라운 것이 김정은이 화이트햇이었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는 관계가 좋았지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을 살살 얘기를 잘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누구겠어요? 트럼프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대선에서 재선을 막아버리려고 한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 게이츠, 바이든과 장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점인과 같은 계열이 마윈입니다. 여기 악마 표시를 하고 있죠, 마윈이. 근데 이 알리바바의 문제는 이것이
북한을 친중 쪽으로 가게끔 하려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씨라 그러면 텐센트에 또 마씨가 있잖아요. 텐센트에서 홍석현한테 1,0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6천억 원이 아마 조국 펀드 뭐 이런 쪽으로 투자된 것 같은데,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마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죠. 제가 이제 그것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바이든 장점인과 반대되는 쪽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북핵 문제와 뭐 인권 문제 이래가지고 막 북한을 못 살게 구는데,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이 기존에 있는 게 뭐 20개다 30개다 그러는데 더 이상 개발은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 협약을 일단 맺고 바이든 쪽에서 지금 그 북핵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미사일 개발이라는 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개발하는데 왜 북한은 개발할 수 없냐, 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 북한 미사일이 어느 쪽을 향할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핵 문제가 문제라면 북핵은 그렇게 해결을 하되 미사일 개발은 가능하게 해야죠. 남쪽도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선 지금 너무 생존이 열악한 것 가운데 무슨 인권 문제를, 개인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정부에서. 그래서 인권 문제는 경제성장 1인당 $10,000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냐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걸린 마당에 그럼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때도 인권 문제가 열악하다, 그럼 그걸 내세워 가지고 공격을 해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무슨 납북자 문제 이런 것까지 막 짬뽕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건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전후 보상금 협상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협상을 다른 조건 없이 이것만 가지고 그 협상을 하되, 일본은 엔화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 보상금 협상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 일본과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그 세세한 부분에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미디어가 지금 쥐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라는 건 미국에서도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도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세를 만들자면 공부하자당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정당세에 뭐 미래 뭐 한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자당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